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통합농민운동 대회였고 부장 시민회원 노동운동을 참여 진행중입니다. 통합농민운동이란 1894년도 전라도 도곡원에서 시작된 농민운동기로 당시 부패한 관료제와 요새 침략에 저항하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농민들의 대규모 민주운동이었습니다. 통합농민운동이 발생한 계기로는 농촌사회 공유가 있는데 통합농민운동이 발생한 이유로는 농촌사회 공유가 있는데 당시 지주들의 관리 수탈과 시민들의 낮은 생활 수준, 정치적 소외감들이 누적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했으며 외세 경제 침탄으로 인한 농민분들의 고통도 통합농민운동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동학을 창시했던 최지우가 백성들을 해독한다는 죄명으로 정부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후 제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교리를 정리하고 호적제라는 새로운 교단 조직을 정비했으나 통합교조 최재우에 대한 신원과 동학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공주와 삼면에서 집회를 하였고 서울로 찾아가서 상소를 하였으며 고원에서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과 또 고부 군수 조병갑이 만석고를 강제로 짓게 하고 시민들에게서 물에 대한 세금인 물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농민들은 결국 분노하여 국민 분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전봉준 등의 사람들이 사발통문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발을 두고 동그랗게 적어서 누가 참여했는지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사발통문을 빌려서 공기를 호소하였고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고를 파괴하였습니다. 그 후임 권수인 이용태가 오면서 이용태의 회유로 인해 농민들은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용태는 농민군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고부 농민 공기 발전자들을 가혹하게 탄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봉준 등의 인물이 무장해서 다시 공기를 하였고 고부를 다시 점령하고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황토현과 황룡천 전투에서 농민군이 정부군을 상대로 승리하였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는 농민군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청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텐징 조약에 의하여 일본군도 함께 조선으로 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부에게 패전 계약을 약속받고 농민군들은 자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농민군들이 자진 해산하게 되어서 더 이상 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청과 일본군에게 이제 다시 나라로 돌아가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복궁을 침범한 뒤 청을 도발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반침략을 기치로 동학농민군은 다시 한번 봉기를 하였습니다. 논산에서 남적과 북적이 합류하고 서울로 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정부군의 대규모 병력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동학농민군은 결국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봉준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은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선 고구농민분기가 있었고 고구농민분기로 안핵사 이용태와 합의를 봤지만 이용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는 등의 이유로 제1차 농민분기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차 농민분기에서 청과 일본이 다시 나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2차 농민분기가 발생하였고 제2차 농민분기에서 그 농민군들은 일본군들에게 최종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끝나게 되었지만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영향으로는 반봉건국과 반침략적이 있습니다. 우선 지배층과 수탈과 부패에 대한 농민들이 저항한다는 부분에서 반봉건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일본의 침략과 내수법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반침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으로는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일부 후에 나올 갑오개혁에도 반영이 되고 동학농민군의 잔존 세력은 이후 을미의병을 비롯한 항일 투쟁에도 가담하고 활동하였습니다. 이게